그리고 또 다른 큰 차이는 NIA와 위스콘신의 데이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지방 함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한 2배가량 위스콘신이 좀 많았다. 물론 이제 컨트롤에 비해서는 한 5%, 죄송합니다. 지방 함량이, 그렇죠. 예. 그 콘 오일이 NIA보다는 좀 높았다.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대비해서 10% 정도 것들을 보여줬고 NIA에서는 5% 정도 썼으니까 2배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나온 논문은 이거는 어떤 논문이냐면 이미 NIA와 그 위스콘신에서 데이터를 실험했었는데 이거를 같은 시간에 198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실험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컨펌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고 모탈리티 커브에서 보시게 되면 위스콘신 식으로 주게 되면 그 모탈리티가 줄어든다, 모탈리티 효과가 있다. 즉 죽는 그 평균 수명이 칼로리 익스션 그룹에서 높아졌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바디 웨이트 살펴보면 피메일이 훨씬 더 피메일보다는 메일이 훨씬 더 칼로리 익스션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과 NI 마찬가지로 둘 다. 그래서 그 피메일은 그 암컷 같은 경우에는 NIA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비만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험 모델이 보통 암컷보다 수컷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암컷은 살을 빼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동물 모델에서도. 왜냐면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 관련된 것들이 지방대사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그 체중을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보통 그 체중과 관련된 다이렉트한 이펙트를 확인할 때는 수컷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칼로리 익스트루션에서도 수컷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체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성분들이 살을 빼기가 남성분들보다는 좀 힘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사실은 메일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위스콘신 이 데이터들이 좀 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디비티라고 해서 생존율이죠. 생존율을 봤을 때는 칼로리 익스션이 그 NIA나 위스콘신 둘 다 되게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유병률이죠. 유병률이 칼로리 익스션을 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서, 암이나 그다음에 인슐린 레지스턴트, 카디오바스쿨 디스오더, 심혈관계 질환, 다이아베티스, 당뇨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이 컨트롤이고 빨간색이 칼로리 익스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시던스, 유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이나 인슐린 레지스턴트는 거의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카디오바스쿨 디스오더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시기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데 그 NIA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칼로리 익스션을 하면 헬스 건강의 상의 문제와 서바이벌 레이트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한국인의 그 평균 수명을 보면 2006년과 2016년 그리고 1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65세에서 82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약 17년 정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평균 수명이 증대를 하긴 했는데 우리 건강 수명은 65세입니다. 65세. 그 2006년에도 65세고 2016년에도 65세였어요. 그래서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오래 살긴 사는데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노인성 질병이거든요. 노인성 질병. 아까 말씀드린 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당뇨 질환, 혹은 비만 질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흔한 노인성 질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칼로리 리스크션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원숭이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 단식을 그렇게 해서 오래 살 거면 뭐하냐, 나는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뭐 이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생각해야 하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 계속 이 원숭이 데이터는 얘네들이 20년 동안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2000칼로리를 20년 동안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간헐적으로 좀 이렇게 먹고 좀 적게 먹고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 간헐적 단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48시간에서 120시간 그 이틀에서 혹은 한 5일 정도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을 대한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단식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글루코즈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몸의 제1형은 뭐라 그랬죠? 글루코즈입니다. 글루코즈를 우리 몸에서 먹고 그것을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끊임없이 글루코즈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당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글루코즈가 충원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그다음부터 분해시키기 시작합니다. 분해시켜서 케톤 바디로 바꿔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prolonged fasting의 단계별의 몸의 변화를 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0에서 4시간은 계속 글루코즈를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까지도 계속 혈중의 글루코즈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뇌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간이나 혹은 근육에서 남아있는 글라이코겐을 계속 분해하면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케톤 바디를 형성해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글라이코겐을 다 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이러한 간헐적 단식이 이스트, 즉 효모와 마우스와 사람에게 각각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효과를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비단 효모부터 한번 볼게요. 효모는 이 periodic fasting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이거 하이라이트 결과거든요.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레지스턴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라이프 스팬이 높아지고 즉 생존이 길어진다 라는 거고, 마우스에서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까 멀티 시스템 리제너레이션, 각 생체 조직에서 리제너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아디포시티, 지방 함유량이 떨어지고, 암 유병률이 떨어지고, inflammatory disease, 만성 염증이 떨어지고, immune and cognitive rejuvenation, 면역 활성이나 혹은 인지 기능이 올라가고 라이프 스팬도 올라간다. 즉 아까 보여드린 그냥 칼로리 리스트릭션 계속하는 거하고 거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인간을 가지고 생체 실험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발런티어를 가지고 시기를 좀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마커들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 인플라메토리 디지즈와 관련된 염증성 인자들을 확인한 그러한 결과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스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스트에서 48시간 동안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했었을 때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PFSTC라고 하는 것이 그 PF가 Periodic Fasting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고 STC가 그냥 노멀한 상태의 그 효모예요. 네, 효모인데 Survival Rate를 보면 그 PF가 이제 회색 그 피겨 A를 보면 회색 그 스퀘어거든요. 회색 스퀘어를 보면 사각형을 보면 걔가 서바이벌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B번에서 다시 컨펌한 내용입니다. C번은 그 효모에다가 H2O2 과산화수소라는 스트레스 시그널을 줬을 때에 효모가 생존을 해내는지 안 내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그 H2O2 농도를 줬을 때에 STC는 지금 여기 지금 하얀색이 안 보이죠? 하얀색이 뭐냐면 효모의 그 군집입니다. 군집. 그래서 효모의 군집이 H2O2 같은 경우에는 50mm몰, 100mm몰에서도 PF는 즉 간헐적 단식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TC 그냥 노멀한 그냥 상태에서 생겨난 효모는 그런 스트레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헐적 단식은 효모한테도 헬스팬하고 스트레스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생명력도 길게 한다, 라이프스팬도 생존력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마우스에서 봤을 때 마우스는 얘네들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 한 달에 4일 정도를 지금 아까 제가 여기다가 말씀 못 드렸네요. 그 16개월, 그 16개월이면은 그 마우스의 중반 정도 되는군요. 중반 정도 됐을 때에 그 4day twice a month, 그러니까 그 한 달에 그 4일씩 두 번, 한 달에 4일씩 두 번을 그 패스팅을 한 겁니다. 칼로리 리스트션을 한 달에 4일씩, 연속 4일씩 두 번을 한 거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주에 한 번씩 해서 2주에 한 번씩 4일을 칼로리 익스션 2000칼로리를 준 거예요. 3000칼로리 대신에. 그랬을 때 빨간색이 간헐적 단식을 하내고 컨트롤을 비교해 봤을 때 웨이트 프로파일을 보세요. 15 months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결과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를 보시면 체중이 현저하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FMD에서 그 30개월까지, 그리고 이제 30개월 지나면 이제 그 뭐라죠? 이제 거의 대부분 죽거든요. 이 마우스가 생존이 그때까지니까. 그래서 웨이트 프로파일을 보면 정말 체중이 현저하게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 푸드 인테이크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는 그대로인데 아마도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적게 먹었을 때. 2주에 14일에 4일만 칼로리 익스션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우스에서. 아디포 티슈를 봤어요. 아디포 티슈 보니까 이 토탈 아디포 티슈로 TAT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4배 이상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큐테니어스 아디포 티슈는 피하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도 굉장히 줄었고, 특히나 이 비세럴 아디포 티슈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장 지방이거든요. 이 만명의 근원이 된다는 내장 지방이 정말 뭐 3배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굉장히 큰 지방 감소, 비만 감소,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비만, 복부 비만을, 복부 지방 정도를 확인한 건데, J는 그 normal fat이고요, K는 칼로리 익스션, 그 간헐적 단식을 한 마우스의 지방 분포도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런 간헐적 단식이 몸에 혹시 이상을 주는지를 뭐 키드니나 하트나 리버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봤을 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FMD가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이고요. FMD하고 RF가 간헐적 단식 이후에 한 이틀 있다가, 그러니까 4일을 칼로리 육시정을 준 다음에 이틀을 먹이잖아요. 뭐 이틀을 먹인 다음에 확인해 봤을 때 대부분 체중 거기에 대한 장기들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장기들의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밥을 먹였을 때에 다시 장기들의 그
뭐랄까 체중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했을 때에 독성 같은 거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들이에요. 대신에 그 프로리플레이티브 인덱스 리버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간이 우리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요. 간은 사실 간세포는 재생이 느리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FMD를 주고 RF day 1 즉요 피겨 P를 보시면 거기에 간헐적 단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 1일째에 보면 굉장히 그 간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머슬에서도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어요. Q는 팩7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머슬 세포의 그 근육 세포의 이제 증식을 나타내는 건데 증식도 굉장히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P62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R 보시면 P62 같은 경우에는 그 노화됐을 때 나타나는 징후예요. 그래서 P6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12개월하고 20개월을 보면 20개월 노화됐을 때에 P62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FMD 20개월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건 거의 12개월치랑 맞먹는 거예요. 근육의 그 노화 정도가 20개월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0개월이어도 노화 정도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12개월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낮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육의 경직도라든지 건강 상태가 젊어진다는 것이 이 데이터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미네랄, 피부의 골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네랄 골밀도라는 것을 판별할 때는 또 미네랄로 판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컨트롤 검은색하고 하얀색 바를 보면 점점 떨어지거든요, 미네랄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그 같은 주령, 같은 28개월에 봤을 때도 그 FMD 간헐적 단식을 하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단식한 거, 그 20년 단식한 거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컨펌이 된 거였는데 이와 또 더 나아가서 인플라메이션과 캔서, 그러니까 염증이나 암 혹은 또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에 네오플라즘, 즉 이제 암이 좀 C57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 얘네들이 인브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라 그러냐, 계속 유전자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브레드 엄마와 자식 간에 계속 그 교미를 시켜서 계속 그 같은 형질을 유지시켜요. 그런 형질을 유지시키다 보면 사실 얘네들이 암도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확률이 지금 뭐 거의 70%가 되는데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애들이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림포마라는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면역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6개월부터 32개월까지의 그 네오플라즘을 보면 컨트롤은 지금 그 회색으로 표시된 거고 간헐적 단식을 한 마우스는 빨간색 스퀘어입니다. 보면 뭐 이 네오플라즘의 인시던스 자체가 그 유병률 자체가 현저하게 뒤로 가고 개수도 굉장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도 굉장히 염증에 대한 인시던스 줄어드는데요. 특별히 더마타이티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저렇게 노화가 되면 피부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간헐적 단식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이트 블러드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백혈구죠. 백혈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FMD를 통해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바를 보시면 그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림포이드하고 미엘로이드 레이쇼를 보면 이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데 이것들이 다시 복원되는 것을
보았을 때 면역세포의 기능도 원래는 다시 복원되는,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성 염증 질환이 대부분 면역 세포의 교란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즉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죠. 반면에 이 미센키머 스템셀 프리커서라고 해서 그 우리 몸의 그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의 프리커서 셀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줄기세포는 사실은 우리 몸의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프리커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또한 인지 기능을 좀 검사를 해봤어요. 인지 기능을 마우스에서는 로드라고 해서 마우스를 돌아가는 로드에다가 로타로드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러냐, 돌아가는 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시간을 재서 인지 기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보는데, 이 인지 기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지 기능 뿐 아니라 운동 능력도 좋아지는 로타로드를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유튜브 지금 링크 걸어놨죠, 밑에. 요거 보시면은 어떤 그 실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Ymaze라든지 Recognition Index, 뭐 Exploration Time, 즉 뭐 Ymaze라고 해서 그 Y자로 된 그 미로를 얼마나 기억해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검사나 Recognition Index, 뭐 이런 것들, 그 인지 기능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검사를 했을 때에도, 그리고 exploration time, 즉 이제 점점 더 많은,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탐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히포캠팔 뉴런이라고 해서 이 기억력에 중요한 그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뇌에 그런 곳에 뉴런이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피겨 B를 보시면 8 weeks, 12 weeks, 6 months, 24시간, 24month 보면 점점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FMD를 하면 이 히포캠팔 뉴런이 더 많이 생성된다라는,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CX라는 마커가 새로 생성된 뉴런에만 발견이 되는 건데, 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BRDU라고 해서 증식되는 히포캠팔 뉴런이 많아진다, 즉 기억력이 향상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뉴로디원이라는 것은 뉴로제네시스, 그러니까 신경망이 형성될 때에 나오는 마커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 간헐적 단식을 한 마우스에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트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35개월에서 다 죽긴 한데, 사실 그 FMD를 보면 더 늦게 죽죠. 그래서 이것은 유병률이, 그 노화 관련 유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36개월 죽긴 하는데, 다 대부분 35개월 지나면 다 죽긴 하는데, 이 죽는 속도가 좀 더 떨어지는 것을 간헐적 단식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병률도 현저하게 늦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컨트롤에서는 20개월부터 점점 더 그 노화 관련 질병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간헐적 단식에서는 더 늦춰진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마우스에 대한 실험들을 휴먼으로 트랜슬레이트하는 그런 실험을 좀 수행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휴먼한테는 막 그렇게 20년, 30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3년이기 때문에 지금 15개월에서 36개월 하면 거의 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하는 건데, 그것들을 휴먼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를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발런티어를 대상으로.
한 달에 딱 5일, 연속 5일을 칼로리 리스트릭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5일, 한 달에 5일을 한 겁니다. 한 달에 5일, 한 달에 5일을 해서 3개월. 그래서 세 번 사이클을 돈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FMD를 5일을 했고 나머지 25일은 그냥 노멀 다이어트를 했고 컨트롤은 그냥 3개월을 그냥 계속 먹이는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계속 먹은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대상으로 실험했었을 때에 글루코즈 레벨을 혈중 글루코즈 레벨은 그 엔드포인트에서는 엔드포인트에서 보시게 되면 글루코즈 농도가 컨트롤에서는 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FMD는 한 10% 정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 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당 효율이 아니라 그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케톤 바디를 보면 FMD를 보면 높아졌다가 그다음에 FMD RF라는 것은 그 10원에 보시면 FMD RF라는 것은 FMD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먹이게 되면 금방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톤증에 관한 염려는 없다라는 거죠. IGF는 그 노화 관련 의자입니다. 원래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에 관련된 시그널인데요. 이거는 노멀 다이어트에서 점점 좀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올라가고요. 근데 이것이 컨트롤에서 올라가는데 FMD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GF는 노화 인자는 이것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바디 웨이트 보면 컨트롤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죠. 시그니피컨트 하지 않지만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에는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보였다. 사실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때 아신 것처럼 비만 약에서 뭐 대조군과 비교해 35%의 실험군이 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것이 비만 약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5%는 아니지만 한 4% 정도의 시그니피컨트하게 체중 감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예. 뿐만 아니라 트렁크 팻, 그러니까 이제 복부 지방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한 5% 정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린 매스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RP라고 해서 이건 C-리액티브 프로테인인데요. 이것은 염증성 인자의 마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죠. 둘 다 컨트롤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RP가 그 로우 에버리지 자체보다 훨씬 더 그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염증성 인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염증성 질환으로부터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개월 실험을 했었는데 이런 염증성 인자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변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지금 CRP를 원래 측정했던 사람들과 지금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 FMD 하는 그룹에서 처음과 나중에 3개월을 확인해 봤을 때 점점 떨어져서 정말 에버리지보다 훨씬 더 적은 그래서 그러한 그 디크리스를 확인했다라는 것이 관측이 되었고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CD45 메세케이먼 스템셀 프로제니터의 그 즉 재생 관절이나 혹은 피부에 재생을 도움을 주는 메세케이먼 스템셀의 증식도를 확인했을 때 간헐적 단식을 통했을 때 그 보통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보다 4배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간헐적 단식, 즉 한 달에 5번, 5일 정도의 간헐적 단식, 한 40%의 칼로리 리스트릭션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들을 마우스에서 실험해본 결과에서 봤을 때에도 꾸준히 이것을 실행한다면 염증성 질환이나 혹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같은 그런 노인성 질환의 그 유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뿐 아니라 그 평균 수명, 건강 수명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본 연구 결과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단식을 하기 힘들지만 간헐적 단식은 한 달에 5일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꾸준하게 한다면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이번에 렉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예. 청소년들 여드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니라고 하는데 여드름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타죠. 그래서 선크림 많이 바르는데 살이 타면 되게 따갑잖아요. 근데 왜 따가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